시작될 때 13번, 13번, 천천히 좀. 13번. 다음 시간에 최소값은 이거 일단 읽는 방법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단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각각을 점점 거리로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조금 드렸고, 얘는 조금 특이하게 식이 네 개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2개 적었고요. 밑에 2개 더 있어요. 아마 좌표 평면 위에서 이 내용들을 읽은 다음에 점을 한번 찍어봤을 거야. 점을 한번 찍어보셨어야 됐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점점거리로 읽는 방법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거 없이 똑같이 해석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다 A, B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 얘는 그냥 어떻게 읽으면 돼? 자, 읽어보니까 A, B라는 누구와의 점점거리지? 0, 0. 그렇죠.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일단 A, B는 결정되지 않은 점이기 때문에 일단 원점에 대한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좌표 평면 상황에서 일단 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원점 제가 찍었어요. 여기가 필요한 거야. 두 번째 건 어떻게 읽으면 돼? 얘 같은 경우는 A, B로부터 자, 거리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자, 이 거리 맞죠? 그러면 또 저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정도 잡고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머지 것들도 처리 똑같이 해줄게요. 얘는 3, 마이너스 6까지의 거리니까 다시 필요한 게 3, 마이너스 6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 3, 마이너스 6 여기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 4,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 정도 잡고 이 정도 잡을게요. 4,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렇게 4점이 찍혔거든? 맞죠? 4점이 찍혔죠? 그 다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A, B라는 것은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일단 해석을 해볼게. 봐봐. 여기만 몰라. 자, 여기만. 이 두 개는 위에 유형 2개랑 똑같은 거야. 그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 원점하고 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죠. 원점하고 얘인데 제가 해석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 A, B 위치 잡을 때 원점하고 여기가 원점이지. 원점하고 3, 마이너스 6 두 개를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자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최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는 거예요. 빨간색 일단 먼저 보세요. 그러면 얘랑 얘를 잇는 선 위에 A, B가 있으면 저게 최소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 선 위에 어딘가에 A, B가 위치해 있으면 이 합이 최소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요. 자, 저 위에 거 이제 짝지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짝지으면 자, 이 노란색 부분의 최소값은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위에 A, B가 또 와 있으면 이 합이 또 최소입니다. 동의되시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A, B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두 직선의 교점에 A, B가 위치해 있으면 둘 다 최소를 갖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이 필요한 것이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야. 직선식을 2개를 갖다 구하시고 그걸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럼 가볼게. 이 빨간 점부터 좀 보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2개입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고요. 두 번째는 지나는 점이에요. 자, 지나는 점 2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부터 먼저 가볼게. 이 빨간 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그냥 여기 보시면 되겠죠?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음수지? 3분의 6이 2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로 가볼게.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그냥 원점 사용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빨간 놈은 지금 현재 y는 마이너스 2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노란 놈 가볼게요. 자, 노란 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인데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이고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9 빼면 3이니까 이 놈은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거예요. 지나는 점으로는 얘를 쓰던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걸 사용할게요. 자, y는 자, 노란색 가볼게요. y는
자, 2분의 1 열고, 자, 지나는 점이 얘니까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4, 마이너스 2를 반영해서 x 빼기 4 마이너스 2라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고 좌표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자, 이거 전개하게 되면 2분의 1x 빼기 이게 빼기 4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랑 마이너스 2x를 같다라고 놓고 연립을 해주면 돼요. 왼쪽으로 이항하면 자, 2x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5x가 되고요. 이게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x 값 찾으시면 4 곱하기 5분의 2로 계산을 해서 일단 x 값이 5분의 8 나오는 것 같고, 자, 이걸 이쪽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y 값을 찾으시면 y는 여기서 마이너스 2배 하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16 x랑 y가 이렇게 나오겠네. 뭐가 틀렸는데 내가? 위치를 잡는 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저 문체를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자, 위치를 물어보면 이렇게 풀이 과정에 들어가면 되고, 지금 최소값 물어봤네요. 맞죠?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A, B 위치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다 이 길이의 합이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길이 구하시고, 이렇게 길이 구해서 더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위치를 잡는 거는 직선의 형태를 찾은 다음에 연방을 풀면 되고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걸 물어보지 길이의 최소를 물어보지.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길이의 최소 구하고 그때 A, B 위치를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길이는 간단하게 점점거리 쓰시면 되니까 점점거리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루트 일단 빨간색 길이는 자, 제곱의 합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더하기 자, 노란색 길이는 자, 빼서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36, 자, 더하기 빼서 제곱하시면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똑같네요. 루트 45, 2루트 45니까 안쪽에서 9 빼시면 3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6루트 5 이렇게 나와요. 자, 정답은 6루트 3번입니다. 좌표 구하는 것까지는 공부를 해놓자라는 거죠.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얘들아, 근데 이거 16번 문제는 이거 그냥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문제지. 맞아. 점이 3개가 찍혀있고, 자, A. 자, 좌표 값에 관계없이 일단 세 점이 좌표평면 위에 놓여져 있다. 자,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요. 자, P가 존재해서, 어딘가에 P가 존재해서 A, P, B, P, C, P 각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다. 어디라고 했어? 지난 시간에 가르쳤을 때 어디라고 그랬죠? 이 P의 위치는 어디여야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무게중심이죠. 자, 무게중심은 중선을 연결하는 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여기 무게중심에서 P 자체가, P의 좌표가 무게중심으로 잡히면, 자, 무게중심으로 잡히게 되면, 자, 그 순간에 자, AP의 제곱 더하기 자,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 최소가 되더라.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의 위치 자체가 무게중심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어보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P의 좌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무게중심 좌표 찾기. 자, 무게중심 좌표는 몇 점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다? 세 점의 평균을 이용한다. 자, 세 점 평균으로 자, 구하고 정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외워볼게요. 2, 5,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6. 3으로 나누면 2. 이렇게 되겠죠? Y좌표 쪽 합이 마이너스 3이고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22번 수업 중에 그 설명을 딱 할 때 그냥 보고 나도 저렇게 풀었어. 같이 동의를 하시면 돼요.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희 그 클래스의 수업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22번 볼게요. 다음에 성립함을 설명해봐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림은 주어져 있고요. 그 주어져 있는 그림을 그냥 갖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일단은 다음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보일 필요는 없어. 왜? 그냥 성립한다고 나와 있잖아. 이거 성립하면 설명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자, 일단 보여야 되는 식을 갖다가 관찰. 자, 증명의 과정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증명의 과정은, 자, 이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지.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좌표를 세팅을 하고, 두 번째, 좌변을 계산하고, 우변을 계산해 정리했을 때 그 식이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전략을 좀 써드릴게요. 그럼 좌표를 놔야 되는데 조금 좌표를 우리가 증명하기 쉽게 조금 유리하게끔 놓는 방법이 원점에 대한 선택이에요. 원점에 대한 선택. 원점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좌표를 어떤 식으로 놓는 게 조금 유리하냐면 일단은 X축의 위치는 그냥 밑변으로 이렇게 깔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설명할 게 별로 없고 자, 이렇게 깔고 D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의 좌표를 원점으로 잡는다는 거는 Y축의 위치 자체가 이 D를 지나게끔 세팅이 되면 자, 나머지 점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지. 제가 4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잡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D의 좌표를 원점으로 놓는 좌표 세팅이 조금은 유리하다. 자, 그렇게 되면 순서대로 좌표를 어떻게 놓으시면 되냐면 이 A 좌표가 조금 제일 거슬리거든요. 이 A 좌표가 조금 제일 거슬리기 때문에 A 좌표를 제가 그냥 A, B라고 일반적인 형태로 놓고요. 얘랑 얘 각각의 제 형태를 자, 조건을 하면서 놓겠습니다. 조건은 BD라는 길이가 자 문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BD라는 길이가 자 ECD를 만족한다. 이 얘기는 이 BD의 요 길이가 이 DC 길이의 2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좌표를 놓을 때 내가 C좌표를 자 10,0이라고 놨으면 반대편은 길이가 2C이기 때문에 놓으실 때 마이너스 2C,0이라고 이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럼 세 점이 지금 이렇게 낮은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낮은 상태에서 왼쪽 계산, 오른쪽 계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A, B 제곱부터 나오시면 돼요. A랑 B 좌표 보시고요. 점점 거리는 그대로 쓸게요. 자, A 플러스 2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까지가 A, B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배에 자, 2배 열고 자, AC 제곱 보셔야 돼요. A랑 C 보면 되겠죠. 얘는 안쪽에서 자, 여기 중괄호로 칠게 자,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써주면 것 같아요. 자, 내가 여기다가 쓴 여기까지가 좌변이에요. 이게 좌변. 자, 그 다음에 우변은 3 열고 자, AD 제곱입니다. 자, 원점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한 거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여기까지. 이게 3배의 AD 제곱 부분이에요. 자, 더하기 자, 6배, 6배가 들어가고 CD 제곱. 자, CD는 길이가 지금 현재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C 제곱이라고 그냥 쓰시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자, 우변 봐봐. 우변은 간단하게 그냥 전개를 하게 됐을 때 자,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더하기 6C 제곱으로 정리가 되지.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자, 좌변을 계산해서 정리했을 때 이 오른쪽과 값이 똑같이 떨어지는지만 확인하면 성립하면 보인 거다. 자, 따라서 전개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A 제곱 더하기 4AC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2배는 전개한 다음에 2배를 갖다 쓸게요. 자, A 제곱 자, 2배 플러스 2배 C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AC 나오는데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4AC 플러스 2B 제곱이 나왔어요. 어떤 게 소거가 되는 게 보여요? 4AC가 지금 소거가 되는 게 보이지? 얘가 소거가 되고 나머지 것들 정리하면 봐봐 3A 제곱 3A 제곱 자 3B 제곱 3B 제곱 자 3C 제곱 뭐죠? 지금 여기가 왜 6C 제곱이죠? 내가 너무 잘못했네. 3C 제곱 4C 제곱 CD 제곱만 CD 제곱이지. 뭘 잘못한 걸까요? 왼쪽 계산을 잘못했나 내가? 제가 왼쪽에서 뭘 놓쳤을까요? 어디지?
위에 그렇죠. 2c 제곱이니까 여기가 4c 제곱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맞죠? 여기 소거되는 건 똑같고 여기 3a 제곱, 3b 제곱, 6c 제곱. 그래서 증명의 과정이 별달리 뭐 어려운 개념은 없고 그냥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글쎄요, 나중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이 부분이 이제 증명 문제로 나오겠지.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로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수행 평가로 서술형을 보던, 자 내신 시험에서 이제 기말고사에 서술형으로 나오던 어쨌든 이런 증명의 과정들은 보통 논술형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의 당장 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놓을게요. 다음 거 한번 가볼까? 30번. 27번 먼저 볼게요. 그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소단원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단원평가식으로 볼게요. 너무 많은 문제로 보지 않고 8문제 정도만 선별해서 단원 테스트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단원을 마무리하게 되면 1단원은 일단 평면 좌표겠죠. 평면 좌표가 마무리가 되면 평면 좌표에서 8문제를 뽑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뭘 공부하면 될까? 제가 문제를 별표 쳐서 선별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문제 선별은 제가 유형마다 다 해드립니다. 알겠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다 체크를 해드려요. 저도 체크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그것들이 아마 주간 테스트에 문제화돼서 나올 겁니다. 알겠지?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 문제는 세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그 대소관계 보이라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써봐. 자, 대소관계 일단 증명을 하라는 것 같아. 자, 루트 5 플러스 루트 7. 자, 2분의. 자, b는 제가 고등교과 과정에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대소관계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지? 모든 대소관계 따지는 방법이 수학에서는 3가지 방법밖에 없거든. 알겠지? 너희들 고등학교 인생 끝날 때까지도 써먹는 게 3개뿐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빼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소관계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대소관계. 자, 우리가 기존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건 조건이 없어요. 알겠지? 2개를 빼요.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너네 잠깐만 이게 지금 공투지 얘들아. 너네 명제 배웠지? 맞아? 필요 충분 조건 배웠지? 필충 조건 쓸게요. 자,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필요 충분합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빼서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뺀 다음에 이게 0보다 큰지 0이 되는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만약 0이 된다면 A랑 B는 같은 것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은 것이겠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대소관계를 이제 확인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빼서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냥 빼서는 대소관계 비교를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자, 1번이야 이게. 자, 대소관계를 보이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건 빼기.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제곱해서 빼는 건데 이건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는 자,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못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a제곱하고 b제곱을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제곱해서 빼봤을 때, 자, 이게 0보다 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이런 건 책에 안 써져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냥 공부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제곱했을 때 크기 비교가 왼쪽이 크다면 원래 것도 A가 더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0이라면 필요 충분하죠.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지는 것이고, 자,
이것은 결국 A랑 B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A 제곱제곱이 같았을 때는 원래 A는 풀마 B여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B랑 같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양수 조건을 건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작을 때는 마찬가지. 자, A제곱, B제곱. A가 B보다 큰 것이.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제곱해서도 안 되는 게 조금 있어. 간혹 가다가.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 3번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둘 다 양수 조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세 번째는 나누기를 쓰는 방법이에요. 자, B분의 A. A랑 B를 나누는 거죠. 나눈 다음에 이걸 누구랑 비교하냐면 1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원래 것도 자, A가 더 커요. 분자, 이게 나눴는데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게 는 1이 되는 순간 자, A랑 B랑 같다라는 거고 자, 이게 계수관계가 뒤집히면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결국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그냥 계수관계에서는 적용이 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자, 루트를 포함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얘랑은 조금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얘랑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각각을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써서 비교해봐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2번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1번으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자, 1번으로는 비교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말고사에서 조금 많이 만났었어. 그냥 빼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자, 이제 의도 설명합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이 각각 A, B, C가 생긴 모양을 관찰해달라는 거야. 근데 포인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자, 여기 앞에 개수에 자, 곱하기 1, 여기 곱하기 1이고 여기는 3, 여기는 3이고 2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분점의 공식 모양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A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저 2를 1 플러스 1로 해석을 해서 자, 1대1 자, 여기 곱하기가 있는 거고 자, 1대1 내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누구랑 누구의? 루트 5와 루트 7의 1대1 내분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B의 해석은 저 부분을 3대1 내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3 플러스 1로 본다면 1 곱하기 루트 5 자, 더하기 3 루트 7이니까 이거는 루트 5와 루트 7의 3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C값도 마찬가지. 자, 여기를 4 플러스 1로 다시 3 플러스 2로 봐야 되겠죠. 3 플러스 2로 보시고 반대로 볼까? 2대 3 2 플러스 3으로 보시고 3루트 5 플러스 2루트 7 이렇게 보시면 각각을 내분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2대 3이냐 3대 2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루트 5를 찍고요. 자, 일단 루트 5가 필요하고 자, 루트 7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자, 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분을 해야 돼요. 얘는 몇 등분이야? 얘는 2등분이지 그냥 중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A는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얘는 4등분이고 얘는 지금 5등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통분을 한다고 치면 이걸 20등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얘는 4등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4등분을 하셔야 돼요. 2등분이 된 걸 다시 절반으로 쪼개서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대 1 내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들어갈 때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지? 맞지? 그럼 정확하게는 루트 5와 루트 7의 3대 1 내분점 순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3칸 갔다가 1칸으로 돌아가는 이 위치가 현재 B의 위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괜찮을까? 그 다음에 5등분으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5등분은 새로운 어떤 그 등분의 척도가 필요해. 그래서 다시 밑에 거는 이미 4등분이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5등분을 더 씌우면 헷갈리니까 위에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될까? 하나, 둘, 셋, 망한 거 같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름 좀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자, 몇 대 몇이야 이거는? 2대, 정확하게는 2대 3대문이죠. 맞죠? 네가 이렇게 곱해서 공식을 썼을 때입니다. 그치? 2대 3대문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하게 그 노란색 부분 쭉 내리면 여기겠죠. 여기가 C 밑에가 2. 자, 괜찮죠? 다 찍혔어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나가면 CAP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 식의 모양에 의해서 의도 자체가 내분이 의도죠. 내분점을 보는 그런 것들이 의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0번 볼까요? 30번. 오른쪽에 상문제인데 자, 정삼각형 주고 변 BC 위에 한 점 P를 잡았다. 자, 그랬을 때 A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다. 정삼각형이 있고 A, B, 자 C가 있을 때 여기 BC 위에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P가 있다. 자, 근데 AP랑 CP, AP제곱, CP제곱이 최소가 되게끔 하고 싶고 P는 B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되어있죠. 자, 이렇게 가볼게요. P의 위치를 지금은 단적으로 이제 위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P라고 잡아볼게요. P라고 잡았을 때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AP 요 길이랑 자, CP 요 길이를 각각을 제곱한 것의 최소를 찾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좌표 도입한 다음에 식 세워서 최소값을 찾으면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게요. 그러면 원점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원점 위치를 잡는 방법은 사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C의 중점을 원점이라고 놓게 됐을 때, 자 여기 좌표들이 또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원점이라고 놔도 크게 문제풀이에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대로 갈게요. 보통은 그 좌표 평면을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사분면 위에 도형을 놓게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은 아니야. 자, 보통 1사분면의 도형을 이렇게 놓고 좌표 평면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도입해서 사용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좌표 세팅이 필요한 거야. 좌표 세팅이 필요한데 여기가 조금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주제 자체가 정삼각형이잖아요. 너희들이 잘 학습이 안 되어 있는 3학년 2학기 얘기 좀 할게요. 알겠지? 정삼각형 좌표 놓을 때는 이미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어. 아마 정삼각형에서 너희들이 뭘 배웠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찌 내렸을 때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일단 여기 60도고요. 여기 30도죠. 자,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이 고유 비율입니다. 맞죠? 이거는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 것이 사인입니다.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삼각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코사인은 이렇게 있죠. 2분의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맞죠? 탄젠트 60도는 이렇게 있죠. 맞아요? 요걸 갖다 조금 사용할게요. 그러면 내가 B 좌표를 0,0이라고 원점으로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찍 내리잖아요.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수선의 발을 찍 내리는 순간 여기 변 길이를 A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루트 3A로 떨어져. 그럼 여기 좌표가 어떻게 세팅돼? A, 루트 3A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아까랑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는 왜 상황이 달랐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점을 이렇게 세팅한다고 쳤을 때 여기를 그냥 A, B라고 문자를 2개 썼어요. 근데 얘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문자를 사용해서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주는 순간 C의 좌표도 이게 길이가 여기랑 여기랑 같죠? 이렇게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2A 그러면 문자 지금 몇 개로 다 표현한 거지?
하나로 주요 좌표들을 다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좌표 세팅은 너네들이 문제 풀 때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배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실제로 AP 제곱하고 CP 제곱을 일단은 좀 구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최소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P의 위치를 어딘가를 특정 지어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도 미지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 P의 위치가 지금 무슨 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좌표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는 K 쓸게요. K, 0이라고 놓고 출발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 됐지? 그 다음에 문자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식 바로 해볼게요. 뭘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A, P 제곱 더하기 자 CP 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식을 세우시면 돼요. 좌표가 나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자 AP 제곱부터 가겠습니다. 자 A 마이너스 자 K의 제곱 더하기 자 루트 3A의 제곱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 AP 제곱. 자, 그 다음에 CP 제곱도 가볼게요. CP 제곱은 C랑 P가 필요한 거야. C랑 P. 근데 너희들 봐봐라. 여기까지가 길이가 2A이고, 자, 이렇게가 길이가 2A예요. 거기서 누굴 빼면 되는 거야, 그냥? CP라는 길이는 요걸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제곱이죠? 자, 중괄호로 구별해 줄게. 자, 더하기. 자, CP 제곱은 CP 길이 자체가 2A 빼기 K예요. 그죠? 그래서 2A 빼기 자, K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제가 이걸 전개해서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K의 최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찾는 거기 때문에 K가 얼마일 때 얘가 최소야?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 원하는 이제 목적은 K가 얼마일 때 이 값이 최소야? 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정리를 이제 계산해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AK 무슨 총 이름 같네 그지? AK 플러스 자 K 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여기 전개할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4AK 또 나왔어. 자 플러스 K 제곱. 자 이걸 바라볼 때 A는 얘들아 상수야. 너네들이 문자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 일단 첫 번째 얘는 상수예요. 고정된 상수 알겠지? 얘는 변수가 아니야. 자 얘도 A는 다 상수야. A는 다 상수고 누가 변수야? 누가 움직이는 거야? P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변수인 거고 우리는 이 K 변수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우리가 바라볼 때 K에 대한 2차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것은 최고차 KK 이제 제곱을 보시면 되고 2K 제곱인 것 같아요. 자, 쓴 건 지우기 헷갈리니까 1차 보겠습니다. 1차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2AK 더하시면 AK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쓴 거 지울게요. 나머지는 다 상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 더하면 몇 A 제곱 나와요? 8A 제곱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자 지금 변수는 K고 A는 상수라 그랬어. 그럼 몇 차 함수 최대 최소지 이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오케이. 그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다? 축의 위치에서 최소를 갖는다. 축이라는 놈은 두분의 합을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오케이? 자, 두분의 합은 근각계수 관계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두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3A죠. 이걸 2로 나눈 게 축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따라서 축이 얘가 축인 거야 지금 현재. 즉 K 값이 2분의 3A일 때 저 값은 최소가 돼요. 오케이? 자 따라서 자 K는 2분의 3A가 될 때 최소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 결론을 딱 지어놓고 갑자기 멍합니다. 뭐지? 멍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는 정확하게 내분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표현을 자 내분으로 해석하자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2분의 3A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이 K의 위치가 1.5A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 너네들이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A였어? 2A였죠. 2A였으면 이걸 딱 절반으로 나눈 게 A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 1.5A는 어디 지금? 얘랑 얘 딱 절반 중점에 여기에 K가 찍힌다는 거겠지. 그게 2분의 5A가 찍힌다, 2분의 3A가 찍힌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봐봐 몇 등분? 4등분을 했고 그 중에 몇 대 몇 내분에 해당해요? 3대 1 내분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치? 자, 따라서 문제 정답 내겠습니다. 자, 점 P의 위치 자체가 얘인데요. 그래서 P의 위치는 2분의 3a, 0이에요. 근데 이 위치가 결국 BC 길이의 내분이라고 해석했을 때 몇 대는 내분이야? 3대 1 내분이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얘가 m값이고 얘가 n값이 돼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이 4겠지. 에? 두 개 곱하면 정답이 3이겠지?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깜짝 놀랐어. 어때요? 그냥 할만합니까? 설명 드리니까 이해는 되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30번 문제였고 우리가 34번으로 갈게요. 34번에 자, 세 점이 있고 자,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어요. MN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 AC를 MN으로 또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다. A랑 B가 자, 자연 시리아의 자연수다. 상황을 볼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치? 자, B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3, 자, 마이너스 2 정도, 요 정도 잡게요. 자,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C의 위치는 마이너스 4,6이니까 자,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되죠. 4,6 여기가 C의 위치. A의 위치를 잡을 수는 없는데 이제 A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냐면 내분점이 결국엔 X축 위에 찍히고 Y축 위에 찍혀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A의 위치를 봤을 때 A의 위치가 대략 요 정도라고 하면 자, 요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된 게 AB고 이렇게 연결된 게 AC거든요. 그랬을 때 이 AB도 M 대 N 내분이 돼야 되고 이 AC도 M 대 N. 근데 이 M 대 N 비율이 같아야 돼. 그럼 A의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돼? 이게 문제. 맞죠?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관심은 좀 이렇게 이런 데다가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여기를 A의 위치로 잡으면 자, 너는 현재 필요한 게 두 개. 자,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A, B 관심 없어요. 어디 치킨인지 몰라요. 저도. 알겠지? 이렇게 딱 세팅을 하면 자, M 대 N 그게 X축 위에 찍히게 되고 이렇게도 M 대 N 그게 Y축 위에 찍히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치? 문제 상황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가 M 대 N 자,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AC, AB를 내분하는 점은 X축 위 문맥에 맞죠? AB 위에 있고 AC 내분점은 Y축 위에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고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고 Y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니까 얘네들을 M 대 N 내분점을 표현을 해서 각각의 좌표가 0이다라는 걸 처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1번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자, AB의 자, M 대 N 내분점이 자, X축 위에 있어. 자, 이걸 갖다 풀어보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좌표를 일단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M 대 N 내분이고요. 우리가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처리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X좌표, B의 X좌표가 필요한 거고 자, A의 Y좌표, 자, B의 Y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일단 요거부터 좀 표현을 해볼게. 자, 요 내분점을 P라고 합시다. P.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는 P의 좌표를 찾고 싶은 것이고 P의 좌표는 일단 Y좌표가 0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왜요? 우리는 이 뒤쪽이 0이 된다는 걸 이용할 거니까. 그러니까 Y쪽만 보겠습니다. Y쪽. 따라서 자, X좌표 쪽은 필요가 없고 요 Y좌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내분 공식에 따라서 n 플러스 n분의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 자, 이렇게 곱하면 b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0 되는 거. 자, 얘가 0 된다라는 사실은 분자가 0 된다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첫
첫 번째에서 결론이 얘가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bn은 자 2m이 된다. 자 이거 하나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q 쪽이에요. q 쪽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쪽이 0 된다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q의 좌표도 자 여기는 자 요게 필요했던 것이고 자 우리는 따로 자 m 대 n 내분점을 찾는데 y 좌표만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x 좌표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AC의 내분점을 푸는 거니까 A의 x 좌표와 C의 x 좌표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Q의 좌표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자 마이너스 4m 플러스 an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자, 뒤에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얘가 0 된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따라서 결론은 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4m이 됩니다. 이렇게 자 두 개씩 얻었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버무려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10 이하의 자연수인 거고 자 결론은 bn이랑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를 얻어내야 돼요. 목표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 오케이? 그럼 얘랑 엮을 때 a랑 b가 엮이게끔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겠지? 맞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가볼까? n분의 n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놈을 n분의 n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b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도 똑같아. 얘도 또는 이거 2배 한 다음에 같다라고 처리해도 관계없어요. 뭐 식정리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2배 한 다음에 같다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자, 2배 하시면 2bn인데 그게 4m이거든요. 얘도 4m이어서 결론이 2bn하고 an이 같은 거예요. 자, 딱 결론 따라서 자, an이 자, 2bn이랑 같아진다 이고요. n 값 자체의 조건은 n은 어디서 왔어요? n은 자연수죠. 자, n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쪽에 n을 소거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자, 결론이 a랑 2b가 같다. a와 b 사이의 관계는 2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a가 2b니까 a 쪽이 2b, b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자연수지. 줄지 말고. 자연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된다? 10 이하의 자연수. AB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여기 B가 1일 때 A 쪽이 2일 때 2배예요. 4 3일 때 6 4일 때 8 5일 때 10 여기까지. 그럼 순서상 몇 개 나와요? 셋, 넷, 5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삼각형 개수도 몇 개다? 순서상 개수 하나당 삼각형이 하나가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 순서상이 5개, 만족하는 순서상이 5개가 나오니까 삼각형도 5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5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34번 했고 그 37번 쪽도 한번 체크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 위에 점이 일단은 위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점 두 개 찍어보고 갈게요. 1,-3 여기가 A의 위치. 자, B의 위치는 4,0입니다. 4,0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을게요. 자, B의 위치가 4,0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은 직선 AB 위의 점시 C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길게 좀 연장시켜놓고 자, C의 위치는 이 직선 위에 있어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자, OAC의 넓이가 24다. 5는 원점. 그러면 5는 일단 여기 있는 거고 A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일단 꼭지점 3개 중에 2개는 확정이거든. 여기랑 여기가 확정이고 C의 위치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넓이가 24가 되게끔 이제 위치를 세팅하라는 거는 2개 중에 하나겠죠? 자, 첫 번째 C가 이 A 기준으로 오른쪽에 C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 오른쪽으로 C가 이제 와서 뭐 이런 데 찍혀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24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돌려? 두 번째,
왼쪽 얘 A 기준 왼쪽으로 C가 와서 이쪽으로 C가 딱 와서 이렇게 삼각형이 생기면서 이 넓이가 24가 될 수 있는 경우지. 일단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픽스를 해줘요. 그 C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는데 이 B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어 문제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C의 Y 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기준으로 이 C의 위치가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럼 이동은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동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고 아 내가 지금 가늠해서 여기로 잡았는데 아 얘가 일단 양수적으로 치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C의 위치는 X축보다 위쪽에 떠서 한 요 정도 생기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 내가 이 넓이가 현재 24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A, C를 갖다가 A, B 그러니까 C의 좌표를 갖다가 찾는 문제예요. 여 좌표가 여기가 지금 C의 위치가 되겠고요. 여기가 좌표를 찾아서 자 A 빼기 2B를 갖다가 계산을 해달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네. 첫 번째는 졸지 말고 OAB 넓이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노란색 제가 노란 색깔로 색칠한 요 삼각형 있잖아요. 요거 있죠, 요거. 이 넓이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이 A 좌표와 하필이면 또 이 B 좌표가 여기가 4,0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봐봐. 이 길이가 얼마야? 4지. 높이는 얼마일까? 3이지. 그러면 내가 색칠한 요 지금 주황색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놈이에요. 6이죠.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넓이가 6이 된다를 통해서 이 C의 위치를 무조건 내분으로 가늠하셔야 돼. 그러면 니들이 보기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눕혀볼게. 봐봐. 지금 우리는 얘가 넓이가 6이라는 걸 찾은 거야. 몇 가지 이해됐어? 우리의 목표는 넓이 몇 자리 찾는 게 목표예요? 24짜리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럼 봐봐.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겨서 가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삼각형은 넓이가 몇이겠니? 12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한 칸 더 가면 몇이야? 넓이가 6이 추가가 되면서 넓이가 18이 되겠지? 한 칸 더 간 게 이게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4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C의 위치 자체는 자 여기가 현재 A고 자 너네들은 요 연장선을 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가 현재 B인데 이 C의 위치가 여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 자체가 결국 A 좌표 알고 있고 B 좌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A, C의 1대3 내분점이 B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분점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되시겠다. 알겠지? 자, 첫 번째, 저는 그냥 공식 쓸게요. 이럴 수 있죠? 여기 A, B라고 넣고 자, B 좌표는 졸지 말고 4,0. 자, A 좌표는 1, 마이너스 3. 공식을 써서 AC의 자, 1대3 내분점이 자, B야. 이렇게 세워도 답이 나오고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이 AC의 1대3 내분점부터 조금 구해보시면 1대3 내분점 바로 가볼게. 내분점이 C, B니까 자, B의 좌표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X 좌표 먼저 보세요. X 좌표는 얘가 1이고 순서가 A 먼저 C 나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3 내분 구할 때는 A의 X좌표가 1이고 C의 X좌표가 2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1대3 내분이니까 4분의 1,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3 같고 자, Y쪽도 보겠습니다. B랑 여기 마3이에요. 자, A 먼저니까 마3 B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서 B 빼기 2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풀면 자, 따라서 자, 얘가 4가 된다는 건 위에 게 16이 되면 되는 거니까 A는 13이 나오고 자, B 값은 9가 된다 해서 연립해서 A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선생님 저는요 닮음으로 풀게요. 가능해요 그것도. 자, 닮음으로 풀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면 자, 여기 그림에서 이
이 길이만큼 몇 번 더 간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더 간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여기가 C야. 이 좌표를 찾을 거야. 이런 뜻이야. 괜찮을까? 그럼 봐. 이거를 찾으려면 정말 쉬운 게 뭐냐면 몇 칸, 몇 칸인지만 보시면 돼요. 몇 칸, 몇 칸.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A 좌표인데 여기 좌표가 얼마죠? 1,-3이지? 여기는 4,0이죠? 여기 플러스 몇이에요? 플러스 3, 위쪽으로 플러스 몇이에요? 3. 기울기가 1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면 돼? 3칸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런 뜻이야. 결론이 뭘까? 플러스 9, 플러스 9 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이 좌표를 기준으로 플러스 9 하면 13 뜨고 이 좌표 기준으로 플러스 9 하면 9 뜨는 거야. 됐지?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1번이 쉬워, 2번이 쉬워. 2번이 단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전 풀이는 발음으로 푸는 게 일단 제일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공식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건 결국 뭐 때문이라고 했어? 여기 비율이 미지수로 떴을 때, 여기가 미지수로 떴을 때는 이 좌표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식 형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넘어갈게. 니들은 재미가 없나 보다. 니네 이거 다 알아서 지루한 거야. 지루할 틈이 없을 건데요. 자, 전력도 좀 잠기 하려고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자, 50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러니까 너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자지 마. 알겠지? 저는 제일 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좀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제일 짜증나. 애초에 안 하는 애들은 올라갈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좀만 하면 갈 것 같거든.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고. 알겠지? 열심히 합시다. 50번. 자, 50번 문제는 50번은 뭐죠? 지금 50번도 해야 되는 건가? 50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내심. 여기서는 너네들 기하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 선생님, 내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못 푼 거거든요, 일단. 알겠지? 자, 내심은 어떻게 만들어? 얘들아, 내심 및을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외심은 뭐야? 여기서 외심은 뭐야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너는 진짜 수학으로 약간 감이 없는 거거든. 알겠지? 외심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삼각형 세 변에 어떤 선으로 만들어? 자, 삼각형이 있어. 외심은 어떻게 만들어? 너는 진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이 무개념들아. 새벽에 수직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학을 잘하길 바랍니까? 6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 변의 수직 행등선은 세 개를 올릴 수 있어. 하나, 둘, 셋.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외심이야. 라는 뜻이야. 성질이 뭐죠? 이건 정의. 자, 성질은 가장 큰 성질은 뭐예요?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다.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고 이게 무슨 반지를 낸다? 이게 외적 반지를 냅니다. 여기까지. 맞죠? 이게 외적 원 상황이에요. 외심. 두 번째, 내심입니다. 내심. 내심은 어떻게 만들어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분선의 교점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있을 때, 자,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진다는 성질을 알면 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지, 맞지? 여기에 내심 지키는 거야. 성질은 뭐지?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다. 세 변까지 자 거리가 똑같고요. 그 거리가 같은데 이 거리가 뭐에 반지름이냐? 그렇죠.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내심의 성질 중에서 내심을 만들어내는 선이 결국 무슨 선이다?
가계 이등분 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세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1,9쯤에 A가 찍히고, 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에 찍혀 있어요. 이 정도 잡을게요. 여기가 B의 좌표. 자, 3,6 정도 잡으면 여기가 3,6인데, 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맞아요? 내심은 여기 안쪽에서 찍히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심의 위치가 내심을 I라고 하고 직선 AI. 자, 여기 안쪽에 내심이 딱 찍힐 건데 이게 AI입니다. 근데 그 AI라는 이제 그 직선 자체가 이 A라는 각도를 2등분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 BC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이 D의 위치는요. 자, 여기 길이 계산해야 되는 거 맞지? 여기 점점거리 계산하고 여기 점점거리 계산해서 어떤 비율로 써? 아래쪽 몇 대 몇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지? 이게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두 점을 갖다 봤을 때 이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거고, 자, x는 6, y는 이제 9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길이가 6이고 여기가 9죠? 자, 제곱제곱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쓰겠습니다. 여기가 얼마 나와요? 여기가 자 6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36 더하기 8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나와요? 4 더하기 9. 그럼 얘는 루트 13인데 얘는 얼마예요? 루트 7 117 이렇게 나오나? 제곱 그 안쪽에 9이죠? 9 3루트 이렇게 되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 1 내분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3대 1 내분점으로 가시면 되고요. 내분점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닮음 쓸게요. 자, 3대 1 내분점이면 몇 등분이냐면 4등분입니다. 자, 이렇게 쪼개시고 1대 1대 1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건 요점의 좌표니까 여기를 딱 내리시고 자, 좌표를 각각 읽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자, 여기가 현재 3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는 현재 8이에요. 그걸 몇 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4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한 칸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자, 여기 3을 기준으로 한 칸 빼긴 거니까 여기 D의 좌표는 1이 되겠죠. 자, Y쪽도 볼게요. 자, Y쪽은 요 길이가 현재 6인데 이걸 4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한 칸 길이가 2분의 3 나옵니다. 자, 2분의 3이기 때문에 자, 6을 기준으로는 한 칸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뒤에 Y좌표는 6에서 2분의 3을 한 번 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9가 됩니다. 자, 요 D좌표가 이렇게 찍히겠죠. 자, 정답 낼게요. 두 개 곱하는 게 문제였고 2분의 9,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또는 그냥 저는 닮음 잘 모르겠어요. 내분 공식 그냥 쓰시면 나오죠. 자, 오답은 여기까지.